다이버전스는 기본적으로 그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을 주위에서 쫙 뭔가 빠져나가는 다이버지하는 뭐가 있는 거를 상상해서 계속 둘러싸고 있는 볼륨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볼륨당 그 싸고 있는 표면에서 나오는 양을 그 다이버전스 정의했었습니다. 그죠? 네, 정의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그 볼륨에 대한 건데 우리가 루프 선적분이죠. 선적분. 그죠? 우리가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여러분 상상할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죠. 그 자기장은 걔를 감싸주는 오른손으로 감싸주는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방향을 엄지손가락을 했을 때 얘가 감싸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제 이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범위이긴 하지만 이제 개념을 보면 여기에 오른쪽으로 도는 방향으로 오르나스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자기장 H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요 자기장 H를 한 바퀴 돌았을 때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컨투어 C, 이 C를 돌았을 때 얘가 이런 형태가 돼가지고 다이버전스 D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D 필드의 다이버전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Q죠, 그죠? 그러니까 Q니까 단위 부피당 차지 밀도인 로 V로 주어졌습니다. 그 다이버전스 D라는 거는 생각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가 D가 발생하는데 그 D는 전기장에 관한 정보죠, 그죠? 전기장 어디서 나오는가? Q에서 나온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발전하는 것의 이유는 Q다. 이래 되고 이거는 전류잖아요, 그죠? 돌고 있는 자기장의 원인은 그 사이에 흐르는 엄지손가락 그 방향의 전류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떤 소스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 바퀴 돌았을 때 그럼 여기 돌고 있는 요 면적 있죠, 그죠, 여러분? 그죠? 이 면적을 보면 이 면적이 있는데 이 전류란 것은 여러분 어떻게 정의합니까? 전류 단위 면적당 전류에다가 ds 이거를 제가 s라 하지 않고 ds로 할게요. s로 하고 요 s 이렇게 되죠. 제가 그 d 필드에 대해서 ds를 하고 이거를 s의 클로즈 서피스에 대한 인테그랄을 여기서 이제 로 v에 d v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똑같이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을 이렇게 j로 표시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요거는 이 s니까 전류가 지나가는 요 단면적에 해당되죠, 그죠? 그럼 아까 제가 다이버전스 얘기할 때 그 다이버전스는 한 점에 대해서 그 볼륨이 계속 작아지는 거죠, 그죠? 계속 작아지는 건데 여기서 똑같은 그 논리를 쓰면 뭐가 작아지는 겁니까? 면적 두개 작아지면서 점점 작아지면 전류가 흐르는 선, 고를 자체를 나타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J를 작게 나타내면 결국은 전류에 관한 성분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를 하면서 이거를 델타 S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거 비슷하게 로 V에 델타 V 했던 것처럼 이 볼륨이 작아질 때 이 델타 아까 전류 밀도가 되는데 이 전류 밀도는 델타 S 분의 1에 이 C가 컨투어 클러스 C가 그리는 H D에 해서 이제 S가 영어로 가까이 갈 때거든요. 요게 이제 J 전류 밀도라는 거 알겠죠, 그죠? 전류 밀도 아는데 이거를 이제 볼륨에서 다이버전스 D를 정의했던 것처럼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한 바퀴 도는 거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얘를 컬 H라고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어떤 벡터 필드가 있으면 컬 H라 그러면 이게 컬이라는 게 여러분 원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컬이라는 게 이게 꼬불꼬불한 거잖아요, 그죠? 예, 꼬불꼬불한 그 일부러 꼬불꼬불한 만든 게 맞아요, 여러분. 그죠? 많이 컬에 꼬불꼬불하게 돌리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강가에서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있죠, 소용돌이도 컬이죠, 그죠? 소용돌이 컬이고 그래서 컬이라는 자체가 얘가 중간에 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걔 주위를
도는 이런 관점에 그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컬 H면 이 컬 H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다이버전스 D는 어떻게 줘졌습니까? XYZ 좌표계에서 라운드 DX,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DY,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D, G에 라운드 G 이렇게 주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XYZ 좌표계에서 컬 H 어떻게 주어지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이러겠죠. 컬 H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면 되겠죠. 이게 델타 S가 0 가까이 갈 때 H에 DL C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보면 얘는 지금 벡터겠습니까? 스칼라겠습니까? 벡터겠죠? 왜냐면 컬 H의 핵에 요 J는 여기 J가 전류잖아요, 그죠? 그 전류 흐르는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죠. 그래서 컬 H는 얘는 벡터거든요. 다이버전스 D는 로 V였잖아요, 그죠? 그건 뭐였어요? 스칼라죠. 그 차지 양을 나타내니까 방향이 없습니다. 크기 구호만 있을 따름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류는 이렇게 흐르느냐, 저렇게 흐르느냐 있으니까 그 흐르는 방향에 감싸는 방향으로 자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얘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면 XY 좌표계 XYG인데 있으면 여기에 컨투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X, Y고 중심이 X, Y고 여기가 델타 X고 델타 Y입니다. 이때 그 H 필드에 대해서 그 델타 S는 뭐가 됩니까? 이때 델타 S는 델타 X에 델타 Y가 되죠. 면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요 방향으로 감싸는 거죠, 그죠? 요 방향을 감싸는 건데 H를 DL이면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이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때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H를 구해보면 이때 H를 구해보면 첫 번째 얘가 1, 2, 3, 4, 1 1에 다음에 2에 3에 4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요 DL은 1인 경우는 어느 방향입니까? 이게 이렇게 1인 경우 이렇게 돈다 그러면 어느 방향입니까? 델타 X에 AX죠? 델타 X에 AX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델타 Y에 요거를 이제 델타 X가 아니고 DX에 AX 방향이고 요거는 DY에 AY 방향이고 요것도 DX에 AX 방향이고 요것도 DY에 AY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XY를 보면 얘는 1번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까지죠. 그 DX가. 그죠? 여기서 1번 루프는 여기서 X 마이너스 2 델타 X에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Y는 요 2번은 Y 방이니까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고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번은 여기 밑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3번은 거꾸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네 번째는 위에서 내려오니까 이걸 지우면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에서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이래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얘는 이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죠. 얘 한 바퀴 도를 구호 정의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이게 어느 방향입니까, 얘가? G 방향이죠. 결국 뭐냐면 얘가 이 벡터가 얘가 G 방향입니다. G 방향.
그러니까 g 방향의 성분인 거거든요. 그 g 방향 성분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AX에 대해서 요 남는 거는 요 미분 그 내적을 취하면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H X 이게 남죠, 그죠? 그래 얘는 H Y 되면서 AX 없어지고, 제가 있으면 불편하죠, 여러분, 그죠? 저는 이게 편한데 여러분 불편하죠, 지우려 그러니까. 상관없죠? 예, 여기서 보면 여기서 A 되고, 그 다음에 X니까 H에 X에 AX 지우고, 그 다음에 HY에 지우고. 그럼 이거는 요거를 보면 얘는 지금 여러분 함수로 따지면 이런 함수다. 그러면 x-2분의 델타 x에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의 요 의미 자체가 면적이죠, 이렇게. 그죠? 면적이니까 이걸 보면 이거를 이제 쓸 때 h x에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 대해서 델타 잠깐만요. 델타 x 잠깐만요. x 잠깐만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네. 일반화 할 때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hx가 지금 hx가 hx가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잠깐만요. 얘를 원래는 이렇게 식이 주어지는데 제가 요거를 얘를 이제 근사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이거를 지금 지난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주어진 거는 지금 h x, y만 주어져 있죠. 그죠? 여기서. 그죠? x, y, g까지 있는데 g는 같으니까 x, y g를 일단 넣겠습니다. g를 넣고, 근데 지금 우리가 선적분을 하는 곳은 경로적분을 하는 것은 약간 떨어져 있는 곳이죠. 이렇게. 그죠?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느 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2분의 델타 y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가는 거를 h에 dl 되는데 그냥 요 지점의 값으로 생각하고 이 길을 그대로 곱을 하면 근사적으로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 밑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 첫 번째 요거를 이래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근사적으로 보면 h에
x인데 얘는 x, y의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의 g의 여기다가 델타 x 를 곱을 하면 되겠죠, 그냥. 그죠? 제가 이 부분에 여기서 보면 요 설명이 좀 잘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난번 다이버전스 된 것처럼 여기서 요 길이에서 h가 쭉 바뀌잖아요. 사실 값이 바뀌죠. 바뀌는데 위치마다 다 바뀌는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미소한 길이니까 요 길이에 대해서 요 중점에 해당되는 h 값을 그냥 쓰고 전체 길이 델타 x를 곱을 해버리면 그냥 이 면적과 같죠, 그죠? 얘를 전체 델타 x로 하고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2분의 델타 x니까 델타 x라고 얘를 그냥 중점에 그러면 요 값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점의 값이 hx인데 hx만 살아남으니까 x,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 y의 g의 델타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플러스에 마이너스 2분의 델타에서 플러스 2분의 델타인데 요것도 근사적으로 보면 hy인데 얘는 요 점이죠, 2번. 그죠? 요 점을 중점을 생각해 보면 얘를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 y, g 요 점을 그냥 같다고 치고 전체 길이를 델타 y를 곱하면 되죠. 그죠? 요게 dy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y에서 y 플러스 2분의 델타잖아요. 그죠?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세 번째 여기로 가는 거 보면, 이건 2분의 델타 x에서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니까, 변화는 얼마입니까? 변화는.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니까, 이 dx는 전체 값이 얼마인 거죠?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인데, 아까는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에서 x 플러스 2분의 델타 x일 때 플러스 델타 x 였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델타 x 되겠죠. 마이너스 델타 x 되면서, 그리고 이제 요 위에 중점, 세 번째 보면 얘는, y가 h의 x,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의 g가 되죠. g가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의 h, x의 x, y 플러스 2분의 델타 y, g의 델타 x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루프는 보면 지금 hy, dy인데 여기서 요 중점이 있죠, 중점. 요 중점은 보면 일단 hy가 남는데 또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y 플러스 2분의 델타 y에서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되니까 y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y, g의 델타 y 이래 되겠죠. 요게 이제 한 바퀴 돌고 온 선적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요 스몰 dy라는 미소적분이잖아요. 그죠? 델타 x는 변화폭 전부 다죠. 그죠? 얘는 이제 x가 여기서부터 쫙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 델타 x 플러스 1 델타 사이에 또 잘게 쪼갠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그냥 얘가 이게 쓸 수 있는 게, 그냥 미적분할 때 배운 게 있거든요. 이 비슷한 우리말로 뭐의 법칙이 무슨 정리라고 배운 게 있거든요. 혹시 얘를 인테그랄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거 혹시 미적분학 배울 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너무 먼 옛날인가요? 일단은 요게 혹시 그 세자인데 맞아, 중간값. 중간값.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전에 미적분할 이런 배웠을 거야 아마. 이게 있으면 함수가 이렇게 변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요 사이의 값에 되는 면적이 같은 거. 요게 이제 이 의미인데 저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델타 x를 묶어내면, 이렇게 보면 델타 x를 묶어내면 hx의 x, x
x, y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 g 마이너스 hx의 x, y 플러스 2분의 델타 y, g가 되고 플러스 델타 y 해주고 hy의 x 플러스 2분의 델타 x, y, g 마이너스 hy의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y, g 그래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게 테일러 정리에 따르면 요건 h, y의 x, y, g, 플러스 2분의 델타 x, x의 변화에 대해서니까 라운드 x의 라운드 hy 그렇게 쓸 수 있나요? 1차까지만 테일러 정리에서 지금 2분의 델타 x가 x, y, g에서 x만 2분의 델타 x만큼 변한 거잖아요. 그죠? 얘가 미수가 변했을 때 얘 값 얼마나 되느냐 하면 2분의 델타 x에 대해서 1차 미분한 거, 요 hy를 x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x를 미분한 요걸 쓸 수가 있죠. 테일러 정리. fx 플러스 델타 x는 fx의 이 식을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는데 요게 이런 이전 f의 x 플러스 델타 x는 fx의 델타 x 곱하기 라운드 x 라운드 f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2팩토리얼 분의 1의 델타 x의 제곱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f 자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이게 텔레 정리죠. 요까지 다 빼고 요까지만 생각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hy x 마이너스 요거는 보면 hy의 x, y, g의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의 라운드 h, y의 라운드 x를 주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에 거도 똑같이 정해지겠죠, 그죠? 위에도 똑같이 정해지니까 밑에 거 먼저 보면 이걸 빼기잖아요, 그죠? 빼기니까 요 앞에 거 빼기고 빼는 앞에 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요 앞에 2분의 델타 x 빼주면 2분의 델타 x 마이너스 2분의 델타 x 되죠. 델타 x 되니까 델타 x를 밖으로 빼면 이제 보면 이거를 빼면 델타 여기 y가 있으니까 델타 x가 여기 요거 보면 델타 x의 델타 y의 라운드 x의 라운드 h y가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 거 보면 앞에 거는 여기 보면 얘는 지금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되거든요. 보면 여기서는 보면 얘는 h x의 x, y, g의 y가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니까 마이너스 2분의 델타 y에 y가 변했을 때 hx 변하니까 hx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가 되거든요. 얘는 h의 x, y, g의 플러스 2분의 델타 y의 라운드 h, x의 라운드 y 이래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하나씩 따라와 봐요, 한번. 혹시 놓치면 일단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빠진 부분 생각하고. 그럼 여기 빼면 얘는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빼면 얘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고 앞에 델타 y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 델타 y 델타 x 보면 또 델타 x 델타 y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델타 x 델타 하니까 결국 뭐냐면 해서 빼기 라운드 y의 라운드 hx가 되거든요.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인테그랄 h의 dl의 c의 얘 g방향 성분이거든요. 그죠? g방향 성분의 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쓰고 나서 컬 h를 어떻게 했죠? h의 g방향 성분이 뭐냐면 델타 x 델타 y 면적분의 1의 인테그랄의 c의 h dl의 g 방향이거든요. 컬 h라는 게 그 단위 면적당 그 면적에 대해서 그 면적을 둘러싸고 있는 회곡선에 대해서 h가 되는데 g 방향 성분이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g 방향은
델타 x 델타 y 나눠져 버리니까 결국 뭐가 남냐면 라운드 h y에 라운드 x 마이너스 라운드 y 라운드 hx가 됩니다. 그래서 g 방향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좌표축을 그 다음에 계산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x, y, g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잘 봐요 한번.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유도할 때 이렇게 했었거든요. 유도할 때 지금 x, y에 대해서 g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똑같이 해보면 얘를 만약에 y로 바꾸고 얘를 x를 y로 바꾸고 여기 y를 g로 바꾸고 하면 얘는 어느 방향이 됩니까? g 방향에서 x 방향이 되죠. 그 좌표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x, y에 대해서 g에 대해서 한 성분 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성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쪽을 y로 바꿨으면 우리가 직교 작전에서 얘가 y고 g면 나머지 음성 가리키는 게 x 방향이죠. 그래서 그럼 얘를 보면 x를 y로 바꾸고 g를 x로 바꾸고 y를 g로 바꾸면 이 식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써서 아까 g로 썼던 거를 이걸 컬 h에 g를 썼던 거를 x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 x는 y로 바뀌어야 되니까 라운드 y에 요 y는 g로 바꿔서 라운드 hg 마이너스 y는 g로 바꾸고 라운드 g에 x는 y로 바꿔서 라운드 hy 이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얘를 g로 또 한 번 더 바꿔요. 그럼 얘를 이제 처음부터 g로 바꾸고 그 x는 뭐로 바뀝니까? 얘는 요 g는 yg는 x로 바꾸고 g는 얘로 y가 되거든요. 그 좌표를 해보면 항상 이 x 여기가 y이고 여기 x면 여러분 그 x하고 y하고 하면 오른쪽이 g 이렇게 되거든요. 저게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이 해보면 그래서 y를 g로 바꾸고 x를 y로 바꾸니까 컬 h에 얘가 x를 y로 바꾸니까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 y는 g로 바꿔서 그 다음 g는 x로 바꾸고 마이너스 라운드 x 라운드 h g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컬 h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되니까 얘를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컬 h는 얘가 x, y, c를 포함해서 ax, ay, ag로 하고 얘를 라운드에 라운드 x, 라운드에 라운드 y, 라운드에 라운드 g에 hx, hy, hg와 같구나 라고 행렬식이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행렬식 표현하면 여러분 계산하는 거 옛날에 미적분학교 할 때 배우죠. 예를 들면 x 방향은 눈에 빼고 나머지로 라운드 y, 라운드 hg 빼기 라운드 g, 라운드 hy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AY 하는데 일단 부호가 반대가 되죠. AY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요렇게 라운드 H 라운드 HG 라운드 X가 부호가 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 라운드 G의 라운드 HX가 플러스 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쉽게 생각해서 요거를 요게 이제 컬 H를 쓸 그레디언트가 XYZ 좌표계에서 뭐였냐면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였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벡터가 A 곱하기 B 벡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거를 AX, AY, AG로 표현하고 AX, AY, AG, BX, BY,
BG 이렇게 벡터의 외적에 관한 성분이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여러분 배웠죠? 그 옛날 배웠는데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요래 되니까 결국에 생각해보면 여기 똑같이 생각해보면 이게 벡터로 생각해보면 이게 AX, AY, AG가 생각해보면 그레디언트가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했고 H를 B를 보면 BX, BY, BG 했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의 D다 그럼 저는 생각이 들 게 어떤 전기장에 대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게 속에 들어있는 차지 스칼라다. 그 다음에 자기장, 이제 이건 컬 H는 자기장을 어디에서 돌려면서 막는 거는 실린더리컬 하잖아요, 그죠? 실린더리컬하고 그 방향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니까 얘는 J다. 그 방향에 감싸는 방향에 흔한 전류다. 해서 각각 이 다이버전스가 의미가 소스고 컬도 결국은 소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라는 거하고 컬이라는 것에 배우는 의미는 장을 만드는 소스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거를 기술하는 수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거를 이제 라플라시안이라는 걸 했었죠, 그죠? 라플라시안 V라는 거 했을 때 이 라플라시안 뒤에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스칼라죠, 그죠? 나중에는 벡터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스칼라입니다. 근데 현재 스칼라인데 이게 얘가 차지가 공간이 없을 때는 이 표현이 그레이디언트의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 V다. 이거의 의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를 보면 이것도 라플라시안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얼핏 생각했을 때 2차 미분 망등식이구나. 그죠? 2차 미분 망등식을 생각을 하는데 보면 얘를 풀어서 다이버전스의 그레이디언트 V니까 그레이디언트 V가 뭐죠, 여러분?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죠. 마이너스 일렉트릭 필드인데 그 일렉트릭 필드는 차지에서 만들어지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입실론 제로만 호흡을 하면 D 필드가 되죠. 그래서 보면 얘는 다이버전스니까 D 필드를 만들어내는 소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차지가 표면에만 존재해요. 표면에 존재하고 이 차지가 있음으로 해서 이 표면은 포텐셜이 정의가 되죠. 얘는 0V, 쟤는 100V 정의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빈 공간에 대한 포텐셜을 알고 싶을 때 이 빈 공간은 차지가 없죠. 차지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라고 됐죠. 얘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플라시안 V는 0이란 게 이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한다고 했었죠.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쓰면 1차원에서는 그냥 미분방정식 풀면 되고 2차원에서는 제가 근사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방식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 의미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으로 따지면 뭘 연상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뢰찾기. 지뢰찾기는 주위에 지뢰가 몇 개 있느냐 평균적으로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처럼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따라해보자는 거.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임의의 점에서의 포텐셜을 주위의 포텐셜의 평균으로 생각한다. 를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이 사실 많이 쓰이거든요. 여러분이 반도체를 배우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반도체를 배우면 여러분 전자를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예, 전자를 안 배웠는데 이런 걸 들어봤을 겁니다. 뭐냐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 잠깐 검색을 해볼게요. 필드 이펙트 구조를 보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여러분 그 트랜지스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했으면 이미지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나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소스가 돼 있죠, 그죠? 네, 소스가 돼 있고 여기에 컬렉터가 돼 있죠, 그죠? 이게 있는데 이 중간에 저런체, 이 저런체거든요. 저런체니까 이 중간에 게이트가 돼 있는데 다이오드란 뜻은 다이가 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죠? 바이나 다이나 다 이란 뜻이거든요. 그 바이폴라 뭐 할 때 바이폴 다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트랜지스터 그럴 때 트라는 그 3이라는 뜻이거든요. 정글이 3이라는 뜻인데 그 소스하고 여기 드레인이라는 표현 이 컬렉터에 드레인으로 되어 있는데 소스는 기본적으로 차지의 소스거든요. 전하를 흘려주는 거죠. 소스에 전하를 흘려주는데 전하 종류가 뭐 있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가 있죠.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있는데 여기서 소스가 플러스 차지로 공급을 하려 그러면 그 소스는 전압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이 말 그대로 생각해보면 이 소스가 플러스 차지를 공급을 하려 그러면 플러스 차지에 흘러 들어가려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플러스가 흘러 나가려 그러면 전압이 높아야겠죠. 우리 지금 전자기학에서 플러스 차지를 받는 힘의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은 데 내려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스가 해서 말 그대로 하면 차지의 소스입니다. 차지의 소스가 플러스 차지에 쭉 내려가려 그러면 여기 양의 전압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차지가 음도 있죠. 그죠? 전화가 이렇게 들어가려 그러면 전화가 전화가 이렇게 흘러서 소스에서 나가려 그러면 포텐셜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야 됩니다. 같은 소스인데 소스가 차지가 전자를 흘려주는 거냐, 우리 보통 홀을 흘려주는 게 따라서 홀을 흘려주게 되면 이 소스는 보다 높은 전압이고 전자를 흘려주면 보다 낮은 전압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의미로 우리가 소스는 차지를 공급하는 거다, 그죠? 공급하는 건데 여러분 차지를 확 주는 게 느낌이 어때요? 제가 탁 줘요. 다른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차지를 팍 줬어요. 이렇게. 그렇으면 이 옆에서 보면 이 중계에 어떤 의미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 이 차지를 딱 여러분 하나씩 얘기해 보냐면 차지를 팍 줬어요. 이렇게. 다 표현을 해봐요. 제가 차지를 나는 소스다. 차지의 소스다. 차지 팍 줘요. 그럼 다른 말로 표현을 좀 해보려고. 차지 줬다. 전류 흘린다. 또 제 줬어요. 자, 이거를 주는 걸 제 몸에서 줬거든요. 이걸 한번 표현해봐요. 잃었다. 루저다. 방출. 혹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냥, 네, 또 좋은 제안이 방출. 또 발사. 또 우리 제일 뒤에 딱 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봐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좋은 단어 나왔는데 이게 방출이라는 단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소스인데 얘를 다른 말로 그 차지를 공급하는 걸 이제 이미터라고 하거든요. 이미터라고 해요. 여러분 나중에 전자전을 배울 때 보면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소스 드레인 이런 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의미 자체가 이게 전자를 공급하는 거냐, 플러스 차지를 공급하는 거냐에 따라서 되겠는데, 여기 소스니까 예로 가서 이제 컬렉터 사실 틀렸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 틀렸는데 소스일 때는 빠져나가는 거 드레인을 그러거든요. 드레인 차지가 이 세면대에서 흘러나가는 게 기억나죠, 그죠? 흘러나가는 게 드레인을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스가 있으면 우리가 드레인이 있다 그러고 이미터가 있으면 컬렉터가 있거든요. 이름을 처음 왜 그걸 반대로 안 지었냐? 지금 그 처음에 지은 사람이 발명하고 나서 이거는 한국 분이 발명했죠. 돌아가셨지만 이 필립 에디슨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게이트를 가만히 봐요. 게이트는 전자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전압을 줘주면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뭐가 생길 것 같아요?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얘가 저랑 플러스 걸어줬어요. 그럼 여기에 차지가 뭐가 모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모이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플러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관심이 소스에서 얘가 플러스가 가고 싶어요. 얘가 플러스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플러스를 공급하는데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이 플러스가 어떻게 돼요? 밀려나겠죠. 못 가겠죠.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어줬어요. 마이너스를 걸어줬는데 여기 흘러가는 게 플러스라요. 플러스면 이 마이너스 걸어주면 여기 뭐가 모이겠습니까? 플러스가 모이겠죠. 그죠? 그 플러스가 모이니 플러스를 흘려주는데 플러스가 많으면 얘는 갈 게 많죠. 그럼 전류가 쫙 흐르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가 가야 되는데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플러스 못 가죠. 그럼 그거 못 가니까 전류 안 흐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스 부분이 전자가 가고 싶고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갈 때 마이너스 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가 못 가니까 모자라겠죠. 못 흘러요. 가는 게 마이너스가 흘러요. 마이너스 여기에다가 플러스 걸어줬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잘 흐르겠죠. 네 가지 케이스가 생기겠죠. 소스에서 그 전자가 가느냐, 홀이 가느냐, 이거를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는 양의 전화가 가느냐, 음의 전화가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이게 많아지고, 이게 이제 바로 견우직녀론이죠.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언제 만나요? 7월 시선날 만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어떻게 된다는 거죠? 비가 오면, 왜 비가 오죠? 너무 울어서 그죠? 만나서. 근데 뭐를 타고 가죠, 그때? 까마귀를 타고 가죠. 까마귀를 타고 가니까 만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차지가 밑에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작교가 쫙 생기는 게 바로 그런 원리에 의해서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기에 소스가 아까 제가 플러스를 빼주고 싶으면 이 소스의 전압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를 빼주고 싶으면 이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낮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는 상대적인 거죠. 이 부분은.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돼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하고 여기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용어를 썼습니까? 뭐가 높으면 뭐가 낮으면 어떻습니까? 포텐셜이죠. 그죠? 그 포텐셜인데 얘가 5V고 얘가 1V고 얘가 3V다 라고 일하는 순간 요 사이에 전압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요 사이에는 차지가 없다고 치면 아까 제가 무슨 이퀴에이션 있었죠? 라플라스 이퀴에이션. 라플라시안 V는 0이라는 식을 딱 써보면 여기 전압, 여기 정렬되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까? 이게 지난번 이렇게 쉬운 거였죠.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최대한 어느 점에서 주위에 4개를 찾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이게 쫙 해서 원하는 포텐셜을 수렴할 때까지 계산하는 게 반도체에서 이런 전압을 포텐셜을 정리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그럼 여러분 전자기학에서 이런 소자의 내부의 전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기본을 배운 거거든요. 단지 여기서 안 배운 걸 뭐라 덜 배웠냐면 이게 백큐음이 아니고 여기 유전체죠. 그걸 이제 얘기를 아는 거거든요. 이 백큐음이라면 적어도 0V, 5V, 0V, 5V라는 요 사이 전압 빈공간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 요게 이제 수치 해석을 할 때 이제 요게 우리가 finite element analysis 자, 이봐요. 이거 멋있지 않아요?
보면 콤솔 돼 있죠, 그죠? 콤솔에 있는 툴이 여기가 그라운드고 여기가 몇 볼트고 그리고 여기가 몇 볼트. 요거는 그래서 선생님 뭐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포텐셜 등전이면이거든요. 얘가 등전이면이에요. 포텐셜 등전이면이고 그러면 이게 등전이면 여기 같은 전압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은 전압이면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로 가게 됐었죠? 수직으로 그레디언트 V잖아요, 그죠? 그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요 방향이 있죠. 전기 열에 아까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이 소자내에서 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방향도 알겠죠, 그죠? 저기 딱 차를 놓으면 쟤는 등전임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에 관한 의미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1분만. 제가 돌리고.